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저희 진계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진행 톤으로 바뀌니까 이상하죠? 저도 어색합니다. 그래도 익숙해질 만도 한데 조금 톤이 달라지네. 저희 뭐 오실 만한 분들 뭐 다 오신 것 같은데 남영 선생님도 오셨고 오셨어요. 다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근황 토크 간단하게 좀 하고 시작해 볼까요? 한 주 동안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싶네요. 남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좀 빵꾸를 내가지고 괜찮으셨습니까? 쾌차했습니다. 이제 말짱한데 너무 바쁩니다. 오늘 지난주에 공부들 어떻게 하셨어요? 근황 토크랑 같이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바빠 보이는 배동성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그 과외가 늘어서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원래 어제 공부해야지 하다가 만들던 거 계속 잘 되니까 계속 하게 돼가지고 밤에까지 했거든요. 그럼 그래가지고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 패키지 아니요, 만드세요? 많이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만드는 거. 아, 네, 그거 하다 보니까 되네? 그러고 이제 또 했는데 또 되네?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좋아가지고 혼자 막 쭉 달리다가 선형 대수를 놓쳤습니다. 네. 다 아무튼 네. 완성되면 한번 징계수 시간에 궁극의 비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수 시간에 보여드릴 만한 건 아닐 것 아, 같은데 아무튼 그런가요? 컨피덴셜이군요. 그럼 그 오프 더 네. 레코드로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영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계속 이 한글 책 가지고 공부 조금씩 끄덕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챕터 3에 진입했습니다. 혼자 3부작 어, 쓰고 이게 탭? 1만 100분간 뭐 네, 1바퀴죠? 이게 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김, 안녕하세요. 김대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잠깐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들 근황 토크 지금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잠깐 들으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김남호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그 발표 이제 하겠다고 해서 그거 준비하는데 좀 시간도 좀 쓰고, 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행렬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좀 되게 그냥 좀 당연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저번 주에 채널직이 말씀해 주신 거랑 또 그래서 프리드버그 책을 한번 보면서 봤는데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깊어지려면 엄청 깊어질 수 있구나 하면서 예제를 조금 풀어보다가 그러고는 오늘은 좀 준비를 좀 하다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서정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요새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연구실 이제 바쁜 일은 아마 이번 주쯤에 다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책을 열심히 읽는 스타일이 아니구나. 약간 선형대수학이랑 물리학 같이 보려고 공부를 했었는데, 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요새 조금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생각을 정리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선형대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갈 거니까, 조금 선형대수학 열심히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약간 구체적으로는 요새 건담 그걸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조립이 아니라 진짜 설계부터 하고 싶어가지고 이 건담 이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선형대 수학으로 가면서 약간 그래픽스 쪽으로 조금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음, 기대가 됩니다. 공수거의 한 축을 맡고 계시는 서지영 선생님의 프로젝트 응원합니다. 강병수 선생님도 근황 토크 같이 나눠주시겠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그 최소제곱법 조금 더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계속 5점 가지고 이제 추정하는 거를 했는데 처음 3점은 조금 싸구려 PC에 연결하고 좀 정확도를 위해서 좀 가까이 온 2점은 좀 슈퍼컴퓨터에 연결해서 뭔가를 하면 2점에 더 좀 중요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대충 가졌는데 그게 그 강의는 못 봤는데 책에 보니까 그거 웨이티드 이렇게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그거 조금 해보고 그다음에 행렬식하고 아이겐 어쩌고 하는 것들 음, 그 아주 쉬운 문제들을 좀 다른 책에 이쪽 책은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다른 책에 찾아서 조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새로 들어오신 김재범 선생님 계신데 혹시 들리시면은 인사 한번 나누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냥 여기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아, 여러 그러세요? 가지 그 수업이 열리는 것 같아가지고, 스타디가 열리는 것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뭐, 예, 예. 아, 네. 예, 편안하게 둘러보시고요. 중간중간 코멘트 하시거나 필요하신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예, 저희는 예. 지금 선형대수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현재 나가고 있는 진도는 최소제곱법이나 이제 직교화 거의 끝나가고 지금 행렬식 그리고 이제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은 스터디를 먼저 해볼까요?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오늘 나모쌤 있으시고 강병호 선생님 있으신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실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화면 네. 전환을 드릴게요. 아이고, 네, 됐습니다. 음, 아,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어, 네, 그 회계 분석에서 이제 그때 나왔던 게 결정계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조금 해본다고 준비해본다고 했는데 좀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맞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서 자꾸 편안하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어,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시작을 해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회계 분석을 진행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일단 어떤 이런 함수를 생각하는 거죠. 함수를 생각해서 이런 기울기가 있고, 그리고 그 절편, y절편이 있는 어떤 선형 직선의 함수를 생각을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으로는 이제 딸내미의 키를 이제 엄마의 키에 의해서 이제 어떤 영향을 줄까를 이런 똑같이 이런 y절편하고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생각으로 모델을 이렇게 일단 생각을 네, 해보는 게 이제 회계 분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베타 제로라고 하는 게 문자만 이렇게 쓴 거지. 그게 결국 이게 y절편을 얘기하는 거고, 베타 원이라는 게 문자만 이렇게 쓴 거지. 결국은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에러 하면 조금 이따가 얘기할 텐데, 보통은 이렇게, 이건 그냥 노말 가정이라고, 이 에러가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포인트들이어서 그게 좀 더해진 항이라고 일단 이렇게 모델을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생각으로 이렇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선형 함수를 생각을 할 건데 그래서 이 B라는 점이 3이고 A라는 점이 0.5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y절편이 3인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기울기가 0.5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를 말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하는 게 그냥 저희가 가정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타 제로가 인터셉트고 베타 원이 슬로빈 그리고 이 두 점을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울기가 있고 절편이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니까 이 두 개를 추정을 하고 싶은 거고 그걸 저희는 회귀 개수라고 이제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i는 그냥 그 i 번째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는 미영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이 세 번째는 지영이라는 딸내미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면은 저희는 저 위에 거를 그대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베타 제로는 절편이니까 그냥 1벡터랑 1벡터에 베타 제로라는 스칼라를 곱해주는 걸로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뒤에 xi 부분은 미영이 엄마, 영이 엄마, 지영이의 엄마를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이 폼을 그대로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선형결합을 행렬의 곱으로서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렬로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걸 행렬급을 해주면 베타 제로가 앞으로 가고 베타 1이 뒤로 오는 이런 거를 그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위에 세웠던 그 1차원 데이터들의 그냥 이런 식을 4차원의 행렬 표현으로서 똑같이 적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x라는 매트릭스는 이 1이라는 벡터와 그리고 엄마의 벡터를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n by 2, 여기서는 3 by 2 매트릭스가 될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하는 행동은 2차원의 벡터를 받아서 3차원 혹은 n차원 공간에 이제 보내는 그런 선형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 해왔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했을 때 X의 이제 컬럼 스페이스가 스팬하는 공간은 이 1벡터가 스팬하는 것과 그리고 엄마의 데이터가 스팬하는 공간을 그대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Y 벡터는 이제 여기서는 3 by 1 벡터이니까 이게 꼭 이 X의 컬럼 스페이스가 스팬하는 공간 위에 있으리라는 보장 자체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리스트 스퀘어 그 노멀 이퀘이션을 세워서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이 y를 어떻게 하면 추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이 컬럼 스페이스 x의 컬럼 스페이스가 스팬하지 못하는 곳에 y가 있을 때 y를 어떻게 최소한의 거리로 이제 추정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듣고, 제가 그 코딩 실력이 별로 없어서 이제 수업 때 대충 들었던 R 코드로 조금 써봤는데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것들이고, 그래서 저희 데이터는 이 ALR4라는 패키지에 있는 그 키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 키의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이제 1375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컬럼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키와 딸의 키가 있는데, 그래서 엄마와 딸의 키는 1375개씩 있는 데이터고, 그래서 이걸 벡터로 표현하면 엄마의 키를 X 벡터라고 두고 딸의 키를 Y 벡터라고 두면은 둘 다 이제 1375차원에 있는 어떤 벡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전에서 본 거는 저희가 세 개의 데이터 셋만 봤는데, 여기서는 1375개의 데이터니까 손으로 하기는 힘들 것이고, 네, 그래서 컴퓨터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플랫을 그리면 일단 이 내용들은 그냥 이 데이터가 그 어디서 왔는지 다 적혀 있길래 그냥 따라서 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Y축으로는 딸의 키를 두고 X축으로는 엄마의 키를 뒀는데, 이 산점도를 보시면 딱 봐도 그냥 뭔가 그 엄마의 키가 크면은 딸의 키도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게 선형 회귀 분석이고, 그래서 이 앞에 거는 이 내용이 그 리니어 모델이라는 R에 내재된 함수인데, 그래서 딸의 키를 엄마의 키로 리니어 모델을 세워달라라는 코드이고요. 그래서 그 R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통해서 요약을 해보면, 저희가 여기서 일단 궁금한 거는 그 아까 봤던 인터셉트가 29.91744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슬로프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래서 0.54175가 나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나왔으며,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랑 정확히 똑같이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강병수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던 엑셀 자료에서 리니어 모델 그리는 것도 아마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이 멀티플 R 스퀘어드가 이제 그 결정계수에 대한 내용이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하는 방식이랑 정확히 똑같이 하는지 그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알스퀘어 식이 나오나요? 뒤에? 네, 알스퀘어가 네, 실제로, 네. 네. 그래서 노멀 이퀘이션을 세우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모델을 정확하게 세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에러항은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실제 데이터가 요 저희가 좀 이따 세울 선형 회귀 선에서 정확히 딱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를 이제 편하게 노말 가정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에러항이 무작위로 찍힌다는 의미로 에러항을 이렇게 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행렬의 형태로 바라보면 y는 x 베타 플러스 에러 항이 되겠고, 그리고 x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이 요 1벡터랑 엄마의 데이터가 같이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리고 베타는 회귀계수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엄마의 키를 x라는 변수에 두고, 딸의 키를 y라는 변수에 두고, 이 내용은 그 j 벡터를 1이 1475번 반복되도록 하는 벡터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매트릭스에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요약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1벡터와 엄마의 키가 있는 매트릭스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오다시피 이 베타햇은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노멀 이퀘이션으로 리스트 스퀘어드 이스티메이트 방법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행렬곡으로 솔브라는 게 역행렬이고 해서 행렬곡으로 구해주면은 이런 두 개의 회귀계수가 나오는데, 이게 요 앞전에 이거랑 정확하게 똑같은지 보려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게 아래에서 제공하는 함수고, 그리고 이게 제가 구한 값인데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선형 회귀 직선이 저희가 사용하는 리스트 스퀘어 방식으로 정확하게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그림은 저희가 아까 위에서 만든 그 리니어 모델, 제공하는 리니어 모델 함수로 그린 플롯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구한 그 슬롭 데이터랑 인터셉트 데이터로 제가 그린 그 직선인데요. 정확하게 똑같은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아래에서 제공하는 이 그림을 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강정수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R 스퀘어드의 내용인데, 이제 그 그림으로부터 일단 설명을 쉽게 드리면, 제가 임의의 데이터들 몇 개를 찍어서 이 선은 정확하게 딸의 키의 평균인데, 이 딸의 키의 평균하고의 그 데이터의 거리를 잴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의 제곱의 합이 토탈 sum of square라고 하는 SST가 될 건데, 그래서 아주 나이브하게 그냥 이 거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총 거리는 이 SSR이라고 하는 이 회귀 직선에 의해서 생긴 오차, 그러니까 회귀선하고 평균의 거리, 요 거리 더하기, 그리고 에러 때문에 생긴 오차, 이거가 정확하게 이 토탈 서브 오브 스퀘어가 된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여기 시간 둘째치고, 여기 보시면 SST는 SSR 더하기 SSE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정확히 이제 서브 오브 스퀘어들이 이야기하는 값들이고, 그리고 이제 결정 계수가 얘기하는 거는 저 그림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총 변동량 분의 회귀 직선에 의한 변동량. 그러니까 회귀 직선이 설명할 수 있는 변동량을 말하고 싶은 게 이 R 스퀘어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총 변동량 중에 이게 얼마나 회귀 직선이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아주 나이브하게 그냥 분수꼴로 그냥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 이 SST라는 거는 이제 Y가 저희가 아까 딸내미 데이터들이었잖아요. 이 데이터들이 평균 간의 거리의 제곱을 취한 거예요. 이게 Y바가 Y 데이터의 평균이고, 평균을 1벡터에 그냥 곱해주게 되면은 같은 차원의 벡터끼리 덧셈 뺄셈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걸 그냥 거리의 제곱을 구해주면은 행렬꼴로 표현하면은 이게 J 트랜스포즈 J 인버스 J 트랜스포즈가 요 사이의 인버스 부분이 이게 n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요 뒤에 게 이 y랑 곱해지면서 이게 y 바가 되고, 그리고 이 j가 곱해지면서 똑같이 이런 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행렬꼴로 쓰면은 정확히 이렇게 되는데, 이 거리의 제곱을 풀어 써주게 되면은 이런 꼴로 다시 쓸 수 있고, 그리고 저번 주에 하셨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 이 꼴을 보시면 정확하게 프로젝션 매트릭스거든요. 그래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I에서 빼주면은 얘도 정확하게 제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SST는 이런 꼴로 적힐 수 있게 되고, 그리고 SSE는 이거는 Y는 저희가 가진 데이터고,
X 베타 햇은 저희가 만든 회귀 직선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가진 데이터에서 회귀 직선까지의 거리를 위의 방식하고 똑같이 잰 방식이고, 그리고 요 사이에 들어오는 H는 X의 평면에 프로젝션한 것들이어서 이것도 위의 방식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SR은 저희가 가지는 회계직선하고 평균하고의 차이죠. 네, 요거. 회계직선하고 평균하고의 차이. 이 거리의 제곱을 정확하게 구한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R 스퀘어드로 가면은 SST분의 SSR은 아까 위에서 그림에서 보였듯이, 그리고 수식에서 보였듯이 총 변동 거리분의 저희가 회계직선으로 설명 가능한 양을 이제 측정한 거고요. 당연히 이게 정확하지 않고, 당연히 뭔가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도 값이 너무 변하고, 그래서 잘은 사용하지 않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하면 구할 수 있다는 게,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개수는 위에서 구한 이것과 정확히 똑같이 일치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 앞서서 수식을 설명해 드린 이유가 정확히 이 그림 때문에 수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게 저희가 가진 데이터의 Y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고 싶은 어떤 Y 데이터의 값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컬럼 스페이스 X의 값입니다.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가 이 두 벡터를 기저로 하는 평면을 스팬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평면을 그려줬을 때 Y가 꼭 이 평면 위에 있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이 J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는 요 평균 벡터는, 이게 1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을 이미 스팬하는 차원, 이게 컬럼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컬럼 스페이스 위에 이 벡터는 있을 것이고요. 평균 벡터는. 그리고 아까 여기 세운 이 식 그대로 I-J는 이 J 벡터에 그대로 집교하게 투영시킨 이런 선이 될 것이고요. SST, 총 변동 거리는 이 거리가 될 거고요. 바로. 그리고 여기 이 직선은 이제 요 H가 하는 이제 요 프로젝션 X의 매트릭스에 프로젝션 시킨 그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이고, 그리고 요게 SSE가 될 거예요. 네, SSE.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Y 데이터에서 이 직선에서의 거리, 요 거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여기 SSR, 저희가 평면에 프로젝션 시킨 거랑 이 J에 프로젝션 시킨 거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 SSR 더하기 SSE는 SST가 된다는 게 정확하게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네, 저 엄청 신기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선형대수를 공부하고 보니 뭔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서 이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LSE가 과연 좋은 추정량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설명한 건 되게 빈약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냥 흥미로운 글 같은 거 있어서 보면은 there is not much to motivate LSE other than, 그러니까 LSE를 쓸 이유는 없다. 그냥 이걸 쓴다면 우리가 그냥 이전에 해왔기 때문에 쓰는 것일 뿐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요 MLE라는 거는 요즘 많이 쓰이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좋지는 않지만 객관적이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이 있길래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에러는, 그러니까, 그,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보통 그 측정 에러가 아니라 어떤 분산 느낌이네요. 이 문제에서는.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요게 이제 그냥 편협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요 키에서 보면 중간이 좀 더 이렇게
많이 퍼져 있고 양 끝단이 적게 퍼져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가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키에 그 너무 작고 너무 큰 거에 대한 분산이 적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 일단 어떤 데이터든 여기가 일단은 그 딸의 키의 평균이기 때문에 딸의 키의 평균에 아무래도 많이 모여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분산이 크면 클수록 더 커져 있을 텐데, 분산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요 더 중심에 좀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 근데 지금 타원 이렇게 외곽선을 그리면 이렇게 타원 모양이 그려지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는 타원 너비가 좀 길어 보이고 그 양 끝단은 좀 짧아 보이고 그러니까 엄마 키가 큰 경우에 딸의 키에 분산이 이게 그러니까 엄마 키가 아주 작거나 아주 클 때 딸의 키가 분산이 좀 작아 보이는 게 그렇게 크고 작은 키가 데이터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큰 키를 농구 선수 엄마를 모아도 그 분산이 그 중간 평균 키보다는 작을지 음, 음. 많이 예를 들어보셨으니까 혹시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 분산 좀 이쪽이랑 좀 헷갈렸던 게, 지금도 헷갈리는데, 제가 지금 다별량 통계라는 거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떤 한 그 회귀 직선을 그린다기보다 어떤 한 데이터에서의 산점도를 그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분산이 어떤 회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한참 보다가 이제 회귀 직선을 보니까 저도 계속 헷갈리고는 있는데, 그냥 음, 일단은 이 질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일단 요 아래가 엄마 키인데, 엄마 키는 평균 값에 가까운데, 딸의 키는 엄청 큰 경우가 약간 이런 데이터 포인트 같은 네. 경우가 네,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혹시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엄마 키가 평균이 보통 사람들 네네네. 내 보면 딸의 키가 굉장히 넓게 분포돼 있잖아요. 맨 위에서 맨 아래 그 폭이 좀 커 보이는데 네. 예. 그 왼쪽은 엄마 키가 아주 작은 부- 예, 네. 경우일 거고 네. 맨 위쪽은 농구 선수 출신 엄마일 음, 거고 네. 그런데 농구 선수 요게 이제 데이터가 몇 개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농구 선수 출신 엄마의 딸 키의 분산은 퍼진 정도는 되게 적어 보여요. 그러니까 음, 이게 데이터를 많이 취해도 이 분산이 이렇게 적은 건지 이런 그 타원 모양이 그려지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그냥 그저 데이터가 작아서 그렇지 농구 선수 엄마를 많이 취하면 어차피 평균 키만큼 분산이 생길지가 어, 음, 그, 사실 지금 하는 그 우리 계산이나 공부에는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 그림을 보니까 좀 궁금해져서 네, 다음 질문을 네, 말씀하실 대로 아마 이쪽이 많아지면은 그냥 평균이 좀 이쪽으로 가면서 똑같이 그림은 그렇게 보일 거 같고요. 음, 근데 만약에 요런 이상점이라고 하는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 평균에서 너무 떨어진 값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은 네, 이 점들이 많아지면은 이 회귀 직선 자체의 모양이 좀 변형이 좀 많이 돼요. 음, 그래서 어떤 분산에 의한 것보다는 요런 이상치들이 많아지면은 그러면 회귀 직선 자체가 너무 많이 변해서 이런 점들이 많으면 한두 점 가지고도 엄청 크게 직선의 기울기가 많이 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빼면서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 데이터가 찍힌 포인트대로 회귀 직선이 그 모양을 따라서 그려지는 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 고맙습니다. 그 혹시 저도 그 약간 뭐라 그러지? 강병수 선생님 그 질문을 듣다가요. 생각이 난 건데요. 지금 그 그래프를 보시면
Y축 스케일이랑 X축 스케일이 똑같은데 X축이 스케일이 거의 2배만큼 늘어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음, 그냥 음, 그냥 임의로 제가 상상해서 이렇게 반 정도 줄인다고 생각해 보면 원형에 가까운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음. 되는데 아, 그럴 수도 그러면 있겠네. 그러면 음, 이제 회기직선이 일단 저렇게 나온 거는 물론 이제 완전한 원형은 아니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상관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음, 그래서 왜냐면 이게 지금 스케일이 지금 X축 스케일이 좀 퍼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1대1로 맞추면 뭐 거의 상관이 없는 데이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음, 만약에 진짜 원형처럼 간다면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그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기 스케일, 기울기가 얼마가 나왔죠? 답이? 여기서는 기울기가 0.5417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걸 X축 방향을 2배로 줄이면 거의 1점 얼마가 나올 텐데 1.1 정도? 조금 안 되게 나올 텐데 그러면 거의 상관이 없지 않나? 약간 그냥 근데, 이런 생각이 어, 들거든요. 이런 불손한 생각이 네. 근데 스케일하고 저기 구한 슬로프 값하고는 상관없지 아, 않나요?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냥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러네요. 아, 우리가 그게 또, 보기만 하는 거고. 그러면 상관은 좀 있겠네요. 아, 네네네. 아,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수치를 좀 통계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약간 수학적으로 보는 것보다 통계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게 인터셉트가 0.54 정도였나요? 지금 기울기가? 네. 기울기는 그건 0.54 정도고. 그러니까 저게 결국은 엄마 키에 비례해서 0.54만큼 이렇게 상향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0.54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게 단변량이니까 키라는 속성에 대해서 어머니의 키와 딸의 키가 있을 때 어머니의 키만 갖고 지금 딸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거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 그 전체 여성의 키라는 그 전체 표본으로 봤을 때 표본 평균에 가까운 것들은 당연히 분산이 굉장히 작게 중심학 영향으로 몰려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산값도 커지고 아웃라이어로서 이제 해석되지 않는 게 당연히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면서 들었거든요. 좀 어떠신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엄마의 키가 크다고 해도 그 먹는 거 식습관이라든지 성장 환경이라든지 해왔던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키라는 변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측면 중에서 어머니의 키라는 유전적인 요인만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저런 삼포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수학보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봤거든요. 아버지 키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키. 아버지 키까지 넣으면은 그럼, 설명력이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요? 부모의 키의 평균이 되면은 음,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 키로만 하면, 음, 어쩌면 조금 더 약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은 아빠를 닮지 않나요? 아까 저는 배동성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 역시 이래서 일타강사구나 약간 저걸 보면서 그래프의 희석과 압축을 생각하다니라는 것에 약간 탄성을 지으면서 들었습니다. 그 저 대치동 혹시 프로젝션 아닙니까? 네네. 그 수학 강사들이 많이 쓰는 암흑의 스킬 중에 하나잖아요. 그 그래프 압축하기 뭐 이런 아, 거. 네, 네, 그렇긴 합니다. 프로젝션 하는 거 설명 간단하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딸의 데이터가 지금 이 관찰된 Y 있잖아요. 그래서 딸의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앞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같이 네,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요 베타라는 거는 2차원짜리 네. 벡터인데, 그러면은 요 X 매트릭스가 하는 행동을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X라는 매트릭스는 1375 곱하기 2 매트릭스거든요. 그래서 요 베타라는 2차원 벡터를 받아서 1375차원으로 투영을 시키는데 저희는 이미 그 전에 있는 선형대수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게 요 X의 컬럼 스페이스가 2차원밖에 스팬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Y 벡터가 꼭 2차원 위에 있으리란 부분 없으니까 이렇게 Y 벡터가 요 바깥에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컬럼 스페이스 평면보다 바깥에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최소가 되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직교하게 하는 점이 최단 거리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요 x 베타 햇이라는 요 벡터를 찾으면 직교하는 벡터를 찾으면 이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평면 위에서 컬럼 스페이스 평면 위에서 가장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벡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근데 요 점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요 거리를 재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그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이게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요 매트릭스가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요 평면 밖에 있는 벡터를 요 평면으로 수용시키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자를 지게 하면은 이게 햇빛이 오면은 그림자 지듯이 여기 이게 그림자가 그대로 이 평면에 찍히게 되는 행위를 정확하게 이 H 매트릭스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X 베타 햇을 찾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저는 처음부터 약간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맨날 뭐 신경망이 있는데 신경망을 곡선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직선이 어떻게 신경을 표현할 수 있지? 아까 생각했는데 이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결국 신경망이 계속 행렬곡을 계속 하는데 그걸 뜻하는 게 아마 이 플레인을 계속 이 플레인 저 플레인 약간 계속 해보면서 이 SSE를 조금 제일 줄이는 과정을 하는 게 신경망의 하는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결국에 이 LSE 방법도 요 에러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 에러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지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신경망을 잘 몰라서 나중에 소대웅 선생님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다. 김남호 선생님, 그 마지막에 리스트 스퀘어랑 ML이 그 비교한 거 있었잖아요. 혹시 그거 직관적으로 네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 MLE를 쓰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어, 어,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LSE는 직관적으로는 저희가 배운 수학 선에서는 이게 가장 최적의 해를 찾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MLE가 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정보들을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게 모든 데이터들의 정보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써, 쓰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그런 뭐 자세한 내용보다는 음, LSE랑 MLE가 있는데 그 LSE 쓰면 안 되냐? 항상 모든 케이스에서 MLE가 좋냐라고 물어봐서 그 답변 자체가 LSE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그걸 쓴다면 익숙하기 때문에 쓴 것뿐이지. 약간 네, 정확하게 어떤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냥 보려고 한 거였습니다. MLE를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또 질문이나 코멘트 네. 있으신가요? 저 약간 저거 MS랑 LLE를 이거를 조금 다른 약간 저 약간 머신러닝에서 약간 그런 관점을 생각하면은 이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게 함수를 쓴다고 해도 모르는 함수가 있는데 조금 그거를 조금 직관적이고 그런 레벨에서 좀 사용하면 조금 사용하는 입장에서 LS가 좋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모델을 신뢰를 할 수 없으면은 그 내가 만드는 앞에 게 다 신뢰를 못 하는 건데 음, 결국 나는 그러니까 LS니까 더 직관적이니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아마 쓰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리고 사실 이게 그 LSE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선형 공간에 있다라는 어떤 전제 하에서 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걸 텐데, 근데 데이터가 있는 실제 공간 자체가 선형인지는 알 턱도 없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휘어져 있거나 곡률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게 과연 정말 최적의 거리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MLE가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그 기하적 통계 시간에 그 들었던 그 소리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곡률이 있는 공간이라면 근데 그게 MLE를 사용해서 그 EM 알고리즘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가긴 하지만 최적의 휘어진 공간에서도 아마 최적화를 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네. 코멘트 더 있으십니까? 없- 없으시면 여기까지 김남원 선생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따봉입니다. 네. 다음에 그러면 강병수 선생님 준비하신 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계속 했던 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은 이래요.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기 세 점을 센서 하는 거는 좀 싸구려 PC로 예를 들어 하고 그다음에 이쪽 가까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기 경보라는 개념으로 잡았고 이쪽 두 개는 좀 비싼 슈퍼컴퓨터로 센싱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정확도를 좀 높이겠다. 요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이제 다섯 점을 측정했는데 X쪽에서 이제 100, 200, 300, 400, 500 했고 이쪽에서 X제곱 그 다음에 측정치에 랜덤하게 에러를 넣었는데 어떻게 넣냐면 앞에 세 개는 10% 최대 10%까지를 넣었고 뒤쪽에 두 개는 5%를 넣어봤어요. 이제 랜덤 값으로. 그랬더니 실제로 이게 오차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오차는 이렇지만 여튼간에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넣었고 그다음에 요 값들은 이제 유지를 해서 나머지 다른 계산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푸니까 이제 알파 베타 여기 있는 이제 알파하고 베타인데 이 알파 베타 값이 이렇게 정해졌고 그래서 원래 답은 1000이고요. 근데 여기서 L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인데 10.68점 1068.3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러가 6.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이런 거 없이 일괄적으로 10%를 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보니까 이제 웨이티드라는 게 있는데 어떤 요 다섯 점이 있으니까 요 다섯 점에 이렇게 서로 다른 가중치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세 개는 1을 주고 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를 줘봤어요. 그 요거를 다 더한 값으로 요거 이렇게 나눠서 행렬을 이렇게 5 곱하기 5로 만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규화하는 어떤 그 공통된 스킬 같은데 서재영 선생님이 했던 그 마르코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원래는 이런 식인데 각 변에 이 W를 곱하더라고요. 그래서 WA를 처음에 A라고 생각하면 이제 똑같은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X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요거는 요식하고 비슷하고요. A 대신에 WA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X를 구했더니 요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L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하면 어, 1010.9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러가 1.1%로 많이 줄었어요. 이 정도면
빨리 경보도 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과감하게 가중치를 이쪽에 더 줘봤어요. 그러면 이제 합이 8, 11이니까 이런 웨이티드 행렬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구한 x가 이렇고 다시 애를 구해보니까 944점 이렇게 나와서 에러가 또 늘었어요, 다시.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은 이제 어 이건 이제 잠정적인 결론인데, 어떤 정확도의 적절한 어떤 가중치 배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더 중요한 데이터라고 해서 이쪽 가중치를 한도 없이 크게 주는 게 오히려 정확도를. 네. 에어팟이 여기서 제가 그걸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정확도를, 더 좋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뭐 PC를 좋은 걸 썼는데, 그 좋은 거를 쓴 만큼만 가중치를 줘야 되는데 저는 너무 지나치게 가중치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는지는 어 이제 숙제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제 혹시 스포나 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힌트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그 행렬식하고 이제 그 아이겐 어쩌고 하는 것들을 조금 쉬운 문제로 해봤는데요. 요 뭐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행렬식 구해보고, 요런 것도 행렬식 구해보고, 그냥 뭐 그 행렬식에 있어서는 전체 행렬의 행렬식과 같다. 또 행렬식은 이렇게 곱은 나눠서 곱이 된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가우스 소거법을 해서 한 행이 0이 되면 그게 행렬식이 0이 된다. 그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었고, 요게 저는 재밌었는데, 음, 요런 이제 그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하고 이제 고유 공간,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건데,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고유값이 0하고 5 두 케이스가 나오고, 각 케이스에 대해서 람다가 0일 때 이렇게 풀어가지고 어, 뭐죠? 음. 아, 요게 t입니다. t t1 요 마이너스 2, 1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스칼라 곱이 이제 선형 공간이 될 거고, 그다음에 람다가 5인 경우로 해서 이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공간이 직교한다를 보이기 위해서 두 개를 내적을 해봤고요. t하고 상관없이 이게 0이 나오니까 이 두 공간의 내적이 0이고, 그래서 직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게 재밌던 건 뭐냐면은 좀 허세를 부려서, 이게 이런 거잖아요. 1, 2, 2, 4, V는 어, Y 이식을 구하는 건데, 람다가 0일 때 람다가 0일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람다가 0이니까 여기가 0인 거고, 여기 여튼 여기서 구한, 여기에서의 만족하는 V를 구한 거니까, 여기서 여기 람다가 0일 때 구한 공간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 어, 널스페이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람다가 5일 때 구한 게 1, 2, 2, 4, V는 어, 5 어쩌고 뭐 이렇게 될 건데, 여기는 이제 0이 아니라는 거죠. 0이 아니니까 요게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로 스페이스.
네. 그러니까 람다가 5일 때가 로스페이스고 요 람다가 0일 때가 0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데 이제 널스페이스가 되니까 얘 두 개가 직교하는 게 딱 나오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그 마지막 부분 들으면서 또 네모구나 역시.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또 네모구나. 약간 네. 이게 막 싫다의 감정보다는 네모가 또 나왔네. 약간 반가운 친구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그 뭐죠? 그 가중치구 할 때 네. 처음에 그냥 약간 이거는 그냥 무작정 들었던 생각인데 제가 10%랑 5%잖아요. 네. 근데 1이랑 2를 했을 때 잘 나왔다는 게 그러면 제가 5%로 두 배로 줄었으니까 또 두 배로 늘었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그냥 이건 그냥 무작정 아, 이거요? 네네네. 예, 예. 그냥 그건 무작정 한 음,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4로 하셨다는 거를 이제 듣고 찾는 방법을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쟤는 앞에 세 개는 1로 두고 뒤에는 예를 들어서 뭐 n 같은 걸로 놔가지고 미지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미지수에 대해서 함수를 뭐 미분을 하든가 해서 네. 그 로컬 미니멈이나 아니면 미니멈을 찾으면 네. 그러면 그 최적의 웨이트 값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딥러닝에서 하는 방법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계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근데 1차 그러네요. 분수함수로 나오네요. 어, 음, 네, 그래서 뭐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냥 얼핏 생각을 하기에는. 그래서 뭐 미분을 하거나 하면 네, 찾을 수 있을 미분까지 해야 돼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근데 n에 대한 함수가 저렇게 나오면 네, 미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네. 근데 이게 식이 간단하게 나오면 산술기하 평균으로도 아마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음, 네, 일단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하는 기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진짜 있었는데. 십몇 년 전에 근데 배워서. 일단은 이 잠정적 결론은 맞는 것 같죠? 네네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거를 뭐였죠? 아, 있었는데. 막 이동평균 이런 것도 있고 막 뭔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으시면 방법들이 좀, 있었는데, 예. 키워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음, 저거랑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김남호 선생님 시계열 할 때 저런 기법들 많이 쓰지 않나요, 저희? 그 막 아리만 저 사용 같은 거 식계열은 많이 쓰고. 예. 식계열은 잘 모릅니다. 예, 저렇게 데이터들이 쭉 있을 때 저거 다루던 테크닉들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한 지가 십몇 년이 지난 게 내용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좀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 그 훨씬 정확도가 올라가셔서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네, 엄청 좋았죠. 네. 흥분해가지고 신나서 했는데, 예. 아, 그래서 감정적 어, 근데 결론까지 도달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사고에서 간다는 것이 정말. 네. 김남호 선생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네. 저는 궁금한 게 좋은 컴퓨터로 돌리면 예측치가 더 좋아지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컴퓨터요? 그 슈퍼컴퓨터 같은 이제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예측을 하는 게 네. 예측이 더 잘 그, 되는지가 유의미한 차이가 컴, 있는지. 네. 네, 그쵸. 컴퓨터도 컴퓨터인데 이제 센서를 더 좋은 센서를 쓴다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네. 싸구려, 그러니까 우리 레이더로 치면 뭐 탐지 레이더도 있고
그 각도를 좁히는 추적 레이더도 있고 하니까 센서들도 아마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튼 여튼 뭔가를 탐지하는 거에는 또 정확도를 작게 하는 기법들은 있을 테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제가 이야기로 그 뭐죠? 앞에 그러니까 데이터 5개라는 라는 것이 그러니까 컴퓨터로 예측을 돌린다가 아니고 3개는 뭐 그냥 일반 싸구려 레이더로 측정한 데이터가 3개가 있고 두 개는 뭐 아주 좋은 레이더로 측정한 데이터 2개가 있는 걸 그냥 계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그, 그, 요 위치에서 센식을 하는 건데, 네, 그런 어떤 상황을 그냥 가정하신, 네네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머릿속에서 힘들어서 그럼 그냥 어거 좀 뭐 두리뭉실하고 어거지로 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본 겁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저 약간 센서 얘기할까 하는 생각인데 약간 컴퓨터랑 센서 약간 하기보다는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면 약간 저는 이게 그 센서가 안 좋은 센서면은 뭐 예를 들어 안 좋은 센서는 8비트 표현할 수 있고 좋은 센서는 16비트 표현할 수 있으면은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비트를 해가지고 조금은 더 그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저 웨이티드 기법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저도 아, 그래요? 예, 실제로 많이 쓰는데 음, 제 느낌으로는 저 웨이티드 기법은 약간 효리스틱이어가지고 저는 약간 저런 상황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무작정 돌려보거든요. 이게 변수가 5개면 5개 다 반복으로 돌려가지고 다 결과값 뽑아주고 뭐가 최소인가. 왜냐 뭐 저는 약간 시간이 많은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저는 네, 약간 웨이티드가 이쪽 기법은 좀 쇼리스틱 기법이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센스 필요한, 여기서 하는 뭐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센서도 중요한데, 요 센서의 아날로그 값을 요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뭐가 있을 텐데, 요 이제 비트, 몇 비트로 얘를 하냐,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그 서정 선생님 했던, 지난 시간인가에 했던 있냐, 없냐 하는 거는 얘가 1비트짜리라는 뜻이고, 뭐, 뭐 8비트짜리도 있을, 뭐 하여튼 그런 거에 아마 정확도에 영향을 줄 거예요. 네. 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특별히 에 없으시면. 저기 웨이트 네. 5개, 미지수 5개 다 돌리려면 현미방을 5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머리가 터지지 않을까 그냥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준 선생님 그 컴퓨터로 돌릴 때 컴퓨팅 파워 문제는 없나요? 저거는? 저희 연구실은 1억짜리여가지고 그거 많겠습니다. 어, 아, 역시 자본의 힘으로 극복이 가능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 11시 다 됐네요. 네. 아, 저 지금 제 것 조금 할까 했는데 제 패드가 지금 죽었어요, 갑자기. 네. 역시 오늘 하지 말라는 건가? 제 거 오늘 협력식 조금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 재밌는 내용은 아니라서 다음 주에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조금 그냥 편안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마무리를 오늘은 할까 합니다. 네. 아이고, 난리네요. 네. 그 다른 분들 오늘 발표 안 하신 분들 중에 그 공부하시다가 좀 힘드시거나 뭐 이런 것들 없어요? 남영 선생님 지금 챕터 3 진입하셨잖아요. 이제 슬슬 저희랑 네모에서 만날 때가 가까워 오시는데 공부 좀 어떠세요? 사실 저는 네모에 아직 공감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어려움을 잘 모르는 상황이구나. 네. 뭐 어려움은 딱히는 없습니다. 음, 벡터 그냥 공부에서 네모를 접했을 때 그 정말 황망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한번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예, 레코드도 있고 네모는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모 그렇고요. 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끊었나요? 네, 아닌가요? 서재용 선생님 혹시 서울 올라오실 일 없어요? 저희 안 그래도 지난주에 그 진계수 정모를 한번 하자 이거 했는데 날짜를 그때 멤버분들이 안 계셔서 못 정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일 멀리 계신 분이 먼저 일정을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약간 좀 지금 당분간은 좀 프리 라이프여가지고, 예. 아, 그렇습니다. 시간 딱 괜찮았을 때 약간 주말이면 제일 괜찮았어요. 어, 혹시 금요일 같은 날은 괜찮으세요? 금요일이면 상관없긴 한데 아마 서울 올라가면 한 5시, 6시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저녁 먹으면 되죠, 저희. 뭐 어, 어떠세요, 다들? 근데 네네. 저는 금요일 날은 학원이 알바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오, 네. 그러면은 저도 금요일에 과외를 잡아버렸어. 되시는 요일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거 근데 레코드 끄고 할까요, 저희? 네. 아, 레코드 끄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저희 그러면은 오늘 여기 레코드는 오늘 두 분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남원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최소 제곱법 그리고 그 리스트 스퀘어랑 결정 계수에 대한 좋은 설명 되게 감사히 잘 들었고요. 그 강병 선생님이 나눠주셨던 그 또 지난주에 연장에서 있었던 또다시 최소 제곱법이랑 행렬식 관련된 문제 그리고 고유치 고유 벡터에 연결되는 행렬식의 의미 나눠주신 거 감사히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그뭐 진도 구애받지 말고 각자 공부를 좀 해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재미있는 주제 있으시면 슬랙에 항상 올려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이런 거 공부해 보겠다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레코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